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경제의 좀 중요한 맥을 짚어볼 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정책 변화, 또 자본시장 움직임, 이 세 가지 축에서 핵심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살펴볼 게 많죠.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2나노 경쟁, 또 리멤버 M&A 소식도 있고요. 관세 문제나 그 401k 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같은 이슈들까지 네,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정보들을 쭉 연결해서 지금 경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 각각의 이슈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주제, 여수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논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BCG라는 컨설팅 회사가 여수산단 에틸렌 생산 능력을 무려 24%나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이게 한 150만 톤 규모인데 배경은 역시 중국의 그 공격적인 증설, 그리고 중동의 저가 공세, 구조적인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24%면 엄청난데요. 이게 그냥 생산량 줄여라 이 수준이 아니라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범용 제품만으로는 이제 어렵다 이런 신호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친환경 원료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단지 내 기업들이 유틸리티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합작법인 JV 같은 걸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는 협력도 중요해졌고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군요. 네. 물론 이런 전환에는 정부의 지원,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나 전력요금 지원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꼭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여천 NCC 유동성 위기 소식은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부도 위험까지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운전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주주사인 하나솔루션하고 DL케미칼 사이에 입장 차이도 좀 있고요. 아, 지원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뭔가 성과랑 연동하는 뭐랄까 조건부 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 전체 구조 조정이 어떤 식으로 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확실히 불확실성 시대에는 지원 방식도 달라지는군요. 공급망 재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가네요. 삼성과 TSMC, 이나노 경쟁 정말 치열합니다. 네, 그렇죠. 삼성이 지금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2나노 장비를 막 들이고 있잖아요. 테슬라 AI 칩 수주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역시 미국 정부 보조금이나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게 핵심 고려 사항이겠죠. TSMC는 좀 다른가요? TSMC는 아직 대만 내 생산을 우선하는 분위기예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좀 후순위로 두는 것 같고요. 아, 결국 지정학적 요인이나 정부 정책, 특히 보조금이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 결정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쪽에만 의존하기 불안하니까 삼성과 TSMC 양쪽 다 활용하는 이른바 듀얼 소싱, 공급처 이원화 전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위험 분산 차원에서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플랫폼 경제 소식입니다. 그 명함 관리 앱 리멤버 있잖아요. 아, 네네. 여기를 스웨덴 사모펀드 EQT가 인수한다고요. 기업 가치를 한 5천억 원 정도로 평가했다는데 상당히 크네요. 네, 그쵸. 리멤버가 명함 관리로 시작해서 채용, 컨설팅, 교육까지 확장하면서 월 단위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거든요. 결국 그 사용자의 커리어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로 광고나 채용 중개, 교육 같은 다양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외국 자본이 국내 플랫폼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세 문제에서도 확 드러나네요. 미국이 스위스 시계 관세를 또 올렸어요. 39%까지요? 네, 맞아요. 31%에서 39%로 인상했는데 이러면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주요 브랜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리셀 가격도 같이 뛰겠죠.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연쇄적이네요. 타이어 업계도 관세 때문에 대응이 다르다고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데 국내 타이어 3사가 각자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타이어는 아예 미국 테네시 공장을 증설해서 현지 생산 비중을 확 늘리려는 전략이고요. 금호 타이어는 베트남 공장 생산 물량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고 넥센 타이어는 미국 판매 가격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10% 정도. 와, 정말 제각각이네요. 결국 현지 생산, 우회 생산, 가격 전가 이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쵸. 장기 공급 계약을 잘 맺어두거나 생산 기지를 다양화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미국에서 401k 같은 퇴직연금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이거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행정명령으로 근거가 마련됐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게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아, 장기 자금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죠.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고지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공매도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서 연중 최고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 때는 이렇게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LGU 플러스 실적은 좋았지만 유통 대기업들은 여전히 좀 어렵다는 소식도 있었고 IPO나 신규 ETF 상장 소식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슈들을 엮어보면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책 변화, 예를 들면 관세나 행정명령 같은 것들이 공급망 재편을 이끌고 이게 다시 자본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석유와 감산이나 반도체 현지 생산, 시계 가격, ETF 흐름, 공매도까지 다 연결되네요. 정확합니다. 이 공급망, 정책, 자본시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현재 경제를 읽고 또 여러분의 사업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천 NCC 지원 논의에서 조건이 붙는 경영이나 반도체 산업에서 위험 분산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걸 보면요.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이런 조건부 접근이나 리스크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기업 간의 어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나 투자 결정 방식 전반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